자, 오늘이 2026년 4월 7일입니다. 바로 오늘, 지난 2달 동안 계속됐던 분쟁을 멈출 수도 있는 2주간의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14일, 이 시간이 이 갈등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린 직후에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말 그대로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앞으로 14일, 이 시간이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로 가느냐를 결정짓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긍정적인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휴전이 그냥 잠시 쉬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평화의 시작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낙관적인 미래로 가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란이 미국의 핵심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즉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여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이 나서서 양쪽의 간극을 좁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란이 군사시설을 폐쇄할 테니 미국은 제재를 풀어달라는 식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은요, 말할 것도 없죠. 바로 강력한 안도 랠리가 시작될 거고 배럴당 109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도 금방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번 휴전이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공격을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끔찍한 시나리오의 시작은 사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대리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작은 불씨 하나가 미 국방장관이 공언했던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에 스위치를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파괴적일 겁니다. 하룻밤에 나라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그냥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난 4월 6일에 경고했던 대로 이란에 남아있는 발전소나 다리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전부 타겟이 될 거고요. 금융시장은 극심한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유가는요, 이란의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공포감에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미래 시장 반응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강력한 안도 랠리, 다른 한쪽은 극심한 변동성의 유가 폭등. 앞으로 2주가 말 그대로 시장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세계가 언제나 이렇게 좋다, 나쁘다, 흑백으로만 나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2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2가지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 그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 한마디가 3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내부적 선회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의 군사적 압박이 딱 멈춘 그 순간 갈등의 방향이 이란 내부로 확 쏠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장 의료 혜택도 못 받는 1,000만 명의 국민들, 이런 인도적인 위기 문제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만약 이 휴전이 우리 정권이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비치거나 약속했던 외부 원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불만은 정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이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이란 내부의 정권 교체를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와일드카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그레이존, 회색지대라고 불리는 교착 상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가 질질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국면에서는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위협 자체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협상과 소규모 분쟁이 계속되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이걸 마인드 레버리지, 즉 심리적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왜 그냥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보통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면 기름값 오르겠네?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영향은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에까지 훨씬 더 깊고 넓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투자 분석가들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립니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 수송로가 안정되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지역에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반도체 공장들이 많거든요. 에너지 공급이 안정되니까 이 공장들의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의 공급망이 안정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해서 내 손 안의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네 가지의 미래. 주어진 시간은 딱 2주. 그리고 그 끝에 있을 단 하나의 결정. 과연 앞으로 14일 동안 세계는 이 네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